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에는 아주 재미있는 수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읽으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쉽게 읽어지는 글의 경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집중력을 더해 주시면 조금 더 속도가 확확 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집중력 조금 더 끝까지 발현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아닌 것, 일치 문제와 그 다음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역시 어떤 기법들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때에만 풀 수 있는 문제이니 이 문제 또한 사실상 일치 문제와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제시문에 대한 독해의 중요성 훨씬 더 크게 느끼실 수 있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자장면을 처음 먹은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당시 내가 콧등에 주름을 잡으며 논일던 거리에는 일제시대에 지은 낡은 2층 건물들이 열을 지어서 있었고요. 영빈루라는 중국집이 있었는데 그 영빈루는 다른 식당들과는 달리 2층에 있었다는 겁니다. 2층에 있다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뭔가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영빈루가 살아남았는가? 영빈루는 언제나 뒷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뒷문뿐만 아니라 뒷창도 열고 당시로서는 드문 환기장치까지 달아서 뒤쪽에서는 사시사철 김과 연기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 근처를 지나다 보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자장면 냄새가 진하게 나왔고, 이러한 그 자장면 냄새가 결국 그 영빈루의 상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내가 자장면을 먹기로 결심한 것도 바로 이 독특하고 신비한 냄새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1층도 아니고 2층이나 되는 그 고고한 왕국에 혼자 쳐들어갈 용기는 없었다라고 했으니 짜장면집을 왕국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왕국에 다녀온 바 있으며 짜장면에 환장한 두 모험가와 동행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2층 건물의 앞에 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과도 같은 자장면 냄새를 흠뻑 들이마셨고, 공짜니까요. 그리고 서로의 손을 힘차게 잡았다 놓은 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으로 올라갔다. 셋 중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마른 버짐이 없는 C가 앞장을 섰고, 가장 지저분하지만 발걸음과 눈치가 빠른 B가 맨 뒤에 섰고요. 올라갈수록 계단 삐걱거렸고 냄새는 진해졌고, 주렴을 들치면서, 주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국집의 그 전형적인 발, 내려놓는 발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렴을 들치고 커튼 같은 것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우리는 짜장 냄새의 폭탄에 맞아 일제히 목이 메었고요. 거기에 짜장면 나라의 왕이 있었다라는 거죠. 왕께서는 왕관 말고 중국인들이 흔히 쓰는 빵떡 모자를 쓰고 한 손에는 홀이 아닌 파리채를 들고, 우리가 짜장면을 주문하자 그는 주방을 향해 마법의 주문 같은 중국말로 뭐라고 빠르게 외쳤어요. 우리는 귓속말로 그의 비대함을 비웃는 한편 먹고 잽싸게 튀면 계단까지도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결론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험을 하려고 했으므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들의 의도와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험을 떠난 기사가 돈 내고 밥 사 먹고 돈 내고 성에 묵고 돈 내고 청룡백호를 타면 그건 모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고 흔들려봤자 별 수 없었고, 돈은 원래 일부러 안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원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삽시간에 자장면 한 그릇을 해치웠고 육식을 못하는 나만 돼지비계 몇 점을 남겼을 뿐 그릇은 굉장히 깨끗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가엾은 왕은 쿨쿨 자고 있었고요. 옆차를 쭉 들이켠 뒤에 걸음이 느린 내가 가장 먼저 일어섰고 계산대 앞을 지나면서 어깨로 오른손을 올려 엄지손가락을 편 후 뒤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다음 모험가가 같은 동작을 취했고 마지막으로 B가 계산대 앞을 통과하는 순간 날아라. 그럼 뒷사람이 할 거예요. 뒷사람이 계산할 거예요. 한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통과하는 순간 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보다 빠른 존재가 있었다. 바로 그 출구를 봉쇄하고 있는 사람, 몸과 문이 어찌나 그렇게 일치하는지 파리 한 마리조차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문에 꽉 끼어 있는 주인이 바로 우리들의 행동을 스탑시킨, 우리들의 행동을 저지한 우리보다 빠른 존재였었던 거죠. 우리는 몸을 돌려 주방으로 뛰어들었다.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쉬고 있었는데 우리를 제지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한가롭게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우리는 지체 없이 미리 보아둔 뒷문, 늘 열려있는 문을 향해 몸을 날렸고요. 그러나 앞불싸 거기엔 사다리가 없었고 밧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낭떠러지를 뛰어내리게 되었고 우리는 나동그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우리는 우리 중 누군가의 형이 자장면 가지고 올 때까지
자장면 값을 가지고 올 때까지 손을 들고 서 있어야 됐고요. 그러나 그때 내가 먹은 그 짜장면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이었다. 맛있는 짜장면을 먹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사소한 충고, 모험과 편력을 더하라. 지옥에서도 맛있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나니. 그때 먹었던 짜장면이 가장 맛있다. 세상에서 짜장면을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그렇게 모험을 해라. 이렇게 재미있고 위트 넘치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체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영빈루의 환기장치 있었고요. 그래서 그 환기장치로 나오는 냄새가 굉장히 환상적이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확인했었고, 영빈루의 짜장면 냄새는 사람들의 인내심을 자극했고요. 나는 짜장면을 먹으러 들어갈 때 B와 C 사이에 있었다. 그렇죠. 가장 발이 빠른 누구와 가장 발이 느린 누구, 눈치가 빠른 누구 사이에 내가 존재했다. 나와 B, C는 왕을 피해 뒷문에 사다리를 타지 않았죠. 사다리가 없어서 나동그라졌다. 이런 식의 표현 우리 읽었으니까요. 일치하지 않는 거 정답 4번이라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정답과 오답을 만들어낸 선택지들이기 때문에 이 제시문을 그냥 대충 봐서는 저의 정답에 대한 확신이 잘 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대단히 쉽기 때문에 결국 읽었냐 못 읽었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2번 문제 보시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요. 글쓴이의 행동을 미화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도둑질에 유사한 행동, 사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해학을 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비유법, 왕국에 비유하고 뭐 이런 거 확인했었습니다. 즉 특정 대상을 과장해서 표현함으로써 글쓴이의 정서 드러내고 있죠. 실제로 그 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쓴이가 과거를 회상하는 건 맞는데 경험에 대한 성찰 아니죠.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전혀 이 제시문의 맥락과 흐름을 살펴본다면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 이런 뉘앙스는 전혀 아니라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역시 정답은 4번 된다는 것 알 수 있겠고 5번 선택지처럼 짧은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식의 표현은요. 사실상 문장의 길이가 어느 정도 짧아야 짧다고 할 수 있는가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런 선택지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정답으로서 기능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짧아서 맞고 짧아서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정확하게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만 신경 써서 보셔도 더 비중이 있는 선택지와 조금 살짝 봐도 되는 선택지를 얼마든지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 4번 보시면 땡땡시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안내문 같은 경우 역시 이것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실용적인 글이 나왔을 때에는 또는 비즈니스 문서가 나왔을 때에는 선택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역시 위의 안내문을 읽은 후에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이 반응의 적절성은 정답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도 상관없어요. 다만 안내문을 읽은 후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안내문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안내문을 읽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셔틀버스가 연착된다는 안내문을 읽고 1시간 늦어진다고 하니 화가 나는 걸 이런 반응을 보여도 되고 1시간 늦어진다고 하니 다행이다. 내가 중간에 볼 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그 반응 자체에 정답과 오답의 근거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다만 그것이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읽고 한 반응인지의 여부를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도 안내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에 대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신다면 그 부분이 바로 정답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것 아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비디오 테이프는 플라스틱 용기와 달리 재활용이 되지 않는군. 그럼 그 비디오 테이프에 해당하는 내용 찾아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인데요. 2번 선택지 한번 보시면 벽지와 함께 떨어진 사진은 묶어서 종이팩으로 분리 배출하는군. 그럼 해당 부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이팩, 그렇죠. 종이팩, 신문지, 전단지 등은 물기에 젖지 않게 묶어서 배출해야 되는데 사진은 그렇죠. 제외하는 대상이잖아요. 제외하는 품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이 2번인 이유는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적절하거나 반응이 부적절해서가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실상 일치 문제로 수렴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려는 사람이 위에 안내문을 읽고 제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글을 읽고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 글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되 다음 글에서 제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것만 질문이 가능하죠.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따라서 결국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게 뭐야?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뭐야? 이거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도 선택지 하나씩 살펴보시면 3번 선택지 아이가 더는 가지고 놀지 않는 인형은 어떤 방식으로 분리 배출해야 될까? 인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 또한 일치 문제로 여러분들이 치환해서 푸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제시문과의 일치 여부를 사실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는 수고로움을 요구하는 문제이니 우리는 정답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내 눈으로 제시문과의 일치 여부를 확정할 때까지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